안녕하세요. 순상밀톡의 임용환입니다. 오늘은 자객열전의 클라이막스,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자객 형가 이야기입니다. 형가도 이 사람 제 나라, 왜 자객은 다 제 나라에서 나오나? 근데 이것도 보면 본인은 또 위나라 출신인데 위나라에 있다가 제 나라로 갔대요. 제 나라가 이게 자객의 집산지가 되는데 산독 사람 그럼 중선 등치 크고 주먹 센 사람이랬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간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경경, 형경 이렇게 불렀다는 걸 보면 평민은 아니고 신분이 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하여간 또 전국을 유랑하는데 뭐 춘추 전국 시대에 전국 유랑하는 거는 뭐 그냥 기본이잖아요. 나 정도 되면은 등용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아예도 또 아무도 등용을 안 해줘요. 자객열전의 특징, 등용이 안 된다. 대부분 얘들이 자기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나 정도 되면 등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안 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커트라인에서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이 많아요. 그래서 형가도 그렇고 전에 앞에 있던 분들 다 그런 분들인데 공통점이 그거죠. 형가 얘기는 너무 유명해서 그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하여간 엄청 유명한 얘기죠. 자객의 대명사인데 때는 바야흐로 뭐 이렇게 가야 되나? 때는 바야흐로 진시황이 거의 천하패권을 이제 집중두고 할 때입니다. 연나라는 전국 7흥 중에서 맨 끝에 거의 요동 쪽에 붙어 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연나라까지 왔으면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나라 입장에서도 제가 중간 얘기 그냥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뭐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 이제 뭐 전하랑 연합합시다, 뭐 단합합시다. 뭐 다 끝났는데 뭘 단합을 해. 하나 남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연나라의 태자 단이라는 양반이 자객을 보내서 쟤를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스토리가 좀 긴데 재상은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됐다간 더 이제 우리가 위험해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동맹을 모아서 진나라하고 싸우는 게 제일 남는 거다. 왜냐하면 정복을 했어도 다스리는 건 좀 다르니까. 그랬더니 태자 단이 그건 이미 늦었다. 나는 그냥 원한이라도 갚아야겠다. 그래서 재상 보고 그러지 말고 빨리 사람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형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중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형가가 드디어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원래 형가에 아는 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한 명의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정체도 모르고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왜 안 왔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형가가 떠나기 싫어서 뭉이적거렸을 수도 있고 친구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너 치사하게 이럴 거냐 그래서 그냥 보내요. 그래서 진무양이라는 동네 깡패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은 평소에 우락부락한 애가 잘 못해요. 그냥 이거 나 뭐 나와봐 이런 애들이 절대 이런 거 잘 못해.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진무양이라는 애를 데려가는 자체를 형가가 싫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태자는 진무양이 마음에 드는 거야. 애가 막 이야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근데 형가는 쟤 아니야 쟤 아니야. 근데 할 수 없이 걔를 데리고 가는 거로 가는데 지도하고 망명했던 장군의 목을 잘라서 이렇게 탁 갑니다. 그런데 진무양이 갑자기 들어가더니 굳어버리는 거예요. 버쩍 쫄아서 얼굴이 하얗게 되니까 못 가요. 중간에.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들키거든요. 진시황은 워낙 암살의 위험을 옛날부터 여러 번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면 가까이 오라고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남은 게 연나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얘들이 이제 무슨 짓 하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마지막 계단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진시황이 방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가가 탁 돌아보면서 이게 촌놈이라 그래요. 그때 이 말을 믿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 그래서 형가가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자 그랬더니 족자를 쭉 피면서 여기 이게 나온 이것도 원래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원래 왕한테 직접 안 받칩니다. 절대로. 반드시 환관이나 이런 애들이 받아서 가지 앞에서 이러질 않아요. 그 뒤에 증언이 없었으면 이거 아닌데 싶었을 텐데 아무튼 형가 사건은 분명한 실화니까 굉장히 사실에 가까운 실화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밖에 갈 수 없어요. 진시황이 또 한 번의 실수를 하는구나. 사람이 마지막 한 계단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더니 바로 이제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붙잡고 찌르는 거죠. 옛날에 조말이 제나라 황공한테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탁 잡고 찔렀는데 여기서 형가가 실수를 해요. 손을 잡고 찔렀어야 되는데
옷을 잡고 찔러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옷을 옷 아끼게 생겼어.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빼는 바람에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여기 또 깨알 같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당시 진시황 주변에는 아무도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고 진시황이 얼마나 암살을 무서워했냐면 본인은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주변에 있는데 명령 없이는 절대로 단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매뉴얼을 착 만들어 놓으면요 이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어떻게 보면 칼든 애들 입장에서는 이때 올라가서 치면 영웅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무슨 생각이 나냐, 저거 명령 없이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서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아 이게 말이 되냐? 진짜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은 정말 그래요. 여기서 진시황이 명령 해제 올라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형가에게 기회가 오죠. 근데 여기서 진시황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써서 기둥을 붙잡고 좌우로 돕니다. 기록에는 뱅글뱅글 돌았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겠어?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진시황이 칼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칼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칼이 안 뽑히더래. 그랬더니 누가 등으로 돌려서 빼세요. 그래갖고 등으로 돌려서 뺐대요. 그게 환관 조고가 그랬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간 칼을 등 뒤로 돌려서 빼라. 칼이 자꾸 움직이면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막 몸 옷 찢고 튀고 그러다 보니까 칼이 돌아간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의원이었던 하무저라는 사람이 약주머니를 던졌다. 근데 이게 던졌다고만 했고 그 결과가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약주머니를 던져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딱 잡으려고 하는데 탁 날라와서 시간을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던졌어요. 그때에 누가 등으로 빼라고 그래서 이제 등으로 뺍니다. 빼는 순간 형가를 쳐서 쓰러뜨리고 그리고는 막 그냥 죽여버리지. 그랬더니 형가가 죽기 전에 탁 자세를 바르고 이런 말을 하죠. 쉽게 말하면 조말처럼 하려던 게 실수였다. 내가 그냥 죽였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얘를 이제 붙잡고 지도 이 땅 돌려줘. 이거 하려다가 내가 안타깝다 라고 죽었다 라고 돼 있어요. 상하천이 뭐라고 썼냐면 그때 던졌던 의원, 하무저가 젊은 의원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친했던 누군가 있대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해준 얘기를 해요. 사마천이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쓴 건데 두 달이 건너왔으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사기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목격담으로 내려온 적도 드물기 때문에 뭐 거의 있는 얘기 같고 전국 책에도 이건 뭐 거의 똑같이 해놨어요. 이게 형가 사건의 이제 진상입니다. 진시황이 악명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그 뒤로 수많은 이 사람들이 형가를 보고 어떻게 너 거기서 그걸 실패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특히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분석 이제 좀 이따 하는 게 분석 경제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왜 거기서 그걸 실패해? 가지고 막 이제 한을 맺혀 하는데 제가 옛날 학생 때 읽으니까 사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가지고 썼던 어떤 다른 명나라 때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학자분이 글 읽는 분이 막 이런 이 바보 같은 놈 어떻게 그걸 실패해? 내 같았으면 이랬대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관료가 됐어요. 갔더니 누가 그러는데 저기 사당이 있는데 거기 진시황의 초상화가 있다는 거예요. 진시황은 어떤 악명이든 아니든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보러 갔대. 그래 약당 얼굴을 보자. 딱 보러 갔더니 정말 눈에서 빛이 확 나는데 걸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 역시 이분은 관료라 황제 앞에서 꿇는 게 습관이 돼 있었나 봐.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천하의 악당 황제 그랬는데 딱 보는 순간 그 카리스마에 그냥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일 먼저 사과한 게 야 형가야 미안하다. 나는 초상화만 봐도 그냥 무릎이 꿇리는데 네가 어떻게 그까지 간 것만 이제 대단하다 뭐 이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다 한 소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지. 형가는 왜 실패했느냐. 형가가 죽을 때 그 말 하잖아요. 내가 실수한 거는 조말처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다.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더 해요. 태자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요게 사연이 뭐냐면 태자가 형가를 불러들인 다음에 음모 계획을 짜면서 일환으로 뭘 제시하냐면 조말처럼 지도, 왜 지도에 숨겨갖고 그러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이 땅을 돌려받아라.
그래서 안 되면 죽여라. 이렇게 안을 세웁니다. 근데 아마 형가가 나중에 죽을 때 그런 말을 한 거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려니까 태자의 명령을 따르다가 실패했는데, 그런데 이제 죽을 때 중요한 게 내가 태자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태자의 명령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래도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나 원래 이거 아닌데 태자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한 거야. 이렇게 죽었으면 자기도 까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패했다는 이름은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태자의 말을 듣고 했다라는 게 자기도 살리고 태자도 살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요령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고 죽었는데 결국 이 실패의 원인은 이란 때문이에요. 태자가 이랬다는 거는 조말의 사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역사 강의 할 때마다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내용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제나라 환공은요, 이제 천하 제패를 시작하려고 나올 때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목적은 정복자가 아니고 패자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했을 때 약속을 지키는 게 더 남는 거야. 진시황은 이미 다 먹었어. 이 사람은 패자가 아니라 정복자, 통치자가 되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은 걸 다 토해내? 그리고 다 토해내면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하고 오나? 야, 신난다. 지난번에 당했지만 이번에 안 당하지. 그리고 반란이 나지. 이건 절대 못 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태자단이 완전히 바보짓한 거예요. 형가도 여기서 진짜 태자를 위하는 길은 그걸 설득했어야지. 그걸 설득 못했다는 건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건 본인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형가전의 결정적인 교훈은 과거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그거를 그냥 따오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왜 성공했고 그때는 먹혔는지를 보고 나한테 맞춰야 된다. 이게 창이다. 이거에 대한 가장 훌륭한 교훈이 형가의 교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